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차례를 먼저 보시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공부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차례부터 보셔야 돼요. 도대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 학문인데, 그죠? 사실 이제 수학 다음 근본 학문이 물리학이잖아요. 그럼 물리학에서 뭘 다루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으쌰으쌰예요. 으쌰으쌰. 그 뭐예요? 역학이에요, 역학. 그래서 거기다가 역학이라고 적어 두시면 돼요. 선생님, 역학이 뭐예요? 역자는 한자로 힘역자예요. 그래서 힘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차례부터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무조건 영어 사전, 그 다음에 옥편 찾아보기예요. 그래서 역학,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한자 사전 찾아보시면은, 옥편 찾아보시면 힘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힘은 영어로 뭐죠? 폴스죠. 그래서 힘을 가하면, 폴스를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을, 이제 누군가는 힘을 줄 거고, 누군가는 힘을 받을 텐데, 그죠? 힘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주체라고 배웠고, 힘을 받는 사람은 국어 시간에 객체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force를 가하면, 네, 뭐뭐뭐뭐뭐뭐 된다. 이렇게 요거를 다루는 게 역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오늘이랑 내일이랑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은 용수철이라고 해볼게요. 용철. 그럼 이제 용수철이 누군가한테 작용을 하는데, 용철이 누군가한테 작용한다. 되게 좀 먼 얘기 같은데, 뭐 먼 얘기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요게 용수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수철을 물체에 매달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탁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면 얘는 왔다 갔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두 글자로 진동 뭐라고요? 진동. 세 글자로 단진동. 시작. 단진동. 그 다음에 네 글자로는 조화진동. 시작. 조화진동. 다섯 글자는 단조화진동. 시작. 단조화진동. 다시 진동. 진동. 단진동. 단진동. 조화진동. 조화진동. 단조화진동. 단조화진동. 그러니까 부르는 말이 여러 개가 있으니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 운동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이 어때요? 되게 규칙적이죠. 되게 같은 시간마다 특정 위치를 다시 오게 됐죠. 이거를 주기운동이다라고 해요. 주기운동. 뭐라고요? 주기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봤더니 1초에 한 번씩 숨을 쉬더라. 그러면 내가 숨 쉬는 주기는 1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나는 과민성 대장염이 있어서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더라. 그럼 내가 화장실 가는 주기는 3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인데, 얘가 단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 보고 주기운동 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뭘 구할 거냐면 주기가 몇 초인지를 구할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할게. 자, 얘가 물체예요. 그 다음에 얘가 힘을 주는 주체예요. 됐어요? 얘는 힘을 주는 주체. 따라서요. 용수철은 힘을 가하는 주체. 필통은 힘을 받는 객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살짝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 글자로 무슨 운동? 단진동. 됐어요? 네 글자로 조화진동. 다섯 글자로 단조화진동.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운동을 해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더라. 어떻게 운동해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보통 주기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뭐를 찾고 싶을까요? 뉴턴 입장에서 주기 운동할 때 주기가 몇 초인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찾는 거를 공부를 할 거고, 그게 연대에서 시험으로 맨날 나와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관찰한 거는 누가 주체죠? 용수철이 주체. 그 다음에 누가 객체였죠? 필통. 근데 이제 필통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하고는 좀 달라요. 인간 세상에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 외모, 뭐 인성,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재력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물리학의 세상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질량이에요. 오케이? 근데 질량이 영어로 뭐죠? 매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량이 3kg이다 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거보다는 좀 뭉뚱그려가지고 질량이 m인 필통 이렇게 써요. 됐죠? 자, 그리고 필통이란 말은 너무나 물리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강체라 그래. 강체. 뭐라고 한다고요? 강체. 그럼 강체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강이라고 하는 게 딱딱할 강자예요. 그래서 강체라고 하면은 딱딱한 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물체를 일반 그 과학 시간에 뭐라고 불렀었어요? 고체라고 불렀죠. 고체. 그래서 원래 우리가 딱딱한 물체는 고체라고 부르는데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더라? 강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필통 대신에 어떤 용어로 쓰더라? 강체라는 용어로 쓰는구나. 됐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물리 배울 때 강체를 처음부터 바로 배우면 되게 헷갈립니다. 왜냐면 이 강체라고 하는 게 덩어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물리량이 질량뿐만이 아니라 면적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강체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다 보니까 질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면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그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게 2개면 우리가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가정을 치냐면 쟤는 부피가 없어 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됐어요? 그러면 2개 물리량 중에 누가 없어졌어요? 면적이라는 게 없어져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밖에 없어요? 질량 하나만 갖고 있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질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질점이다. 자, 질점은 영어로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냐? 다 같이 한번 이제 말을 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하면 돼요? 용수철 2 질량이 m인 물체 질점 에게. 그러니까 얘가 주체, 얘가 객체. 됐어요? 뭐를 가했어요? 힘을 가했어요. 자, 이제 이것도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얘가 처음에 밑으로 살짝 당겨진 상태에서 철수예요. 제가 철수예요. 손을 딱 뗐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위로 슉 올라가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뉴턴이 이걸 처음으로 규명을 했어요. 얘는 일단은 지구한테 중력을 받아요. 중력, mg를 받아요. 근데 얘가 무슨 힘을 받냐면 중력보다 훨씬 센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않냐? 라고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철수예요. 잠시 이거를 당겼다가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그 전에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네 라고 했는데 뉴턴이 이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를 받고 있지만 지구한테 중력을 받고 있지만은 위로 어떤 힘?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 더 큰 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몰랐는데 뉴턴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용수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얘를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힘은 생물만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용수철은 무생물이니까 용수철이 힘을 가한다고? 다 놀란 거지. 그리고 실제로 물리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마주치는 장벽이 그거예요. 용수철이 물체를 가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다들 놀래요. 선생님, 용수철이 어떻게 힘을 가해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받아들이셔야 돼.
물리학에서는 이 용수철이 물체를 당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 힘이 뭐보다 커요? 지구 중력보다 더 큰 힘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폴스는 이제 정확하게 물리적으로는 용수철이라는 놈이 물체한테 가는 힘이에요.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 탄성력이라 그래요. 힘의 명칭이에요. 힘의 명칭.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가하는 힘이? 용수철이 질량 예민 질점에게 가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탄성력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뉴턴이 왜 저거를 그 힘을 이름을 네이밍을 지을 때 탄성력이라고 했을까요? 약간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탄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탄력. 우리 여학생들 머리 막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탄력 좋은 머리카락은 어떤 머리카락이에요? 당겼을 때 되게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당겼을 때 팽팽한 그 느낌 언제 우리 많이 느끼냐면은 고무줄 당길 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용수철도 그래요. 얘도 머리카락에 탄성이 있을 때 팽팽한 것처럼 얘도 당기면 당길수록 되게 팽팽하고 얘도 되게 강한 용수철이 있는데 강한 용수철은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당기기 힘들고 탄성이 더 좋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네이밍을 되게 그 팽팽하구나 또는 팽팽한 그런 성질이 있구나 해서 네이밍을 탄성력이다라고 붙인 거예요. 됐어요? 탄성력 용어로 뭐게? 탄성력 용어로 뭐죠? 시작. 엘라스틱 폴스예요. 자, 엘라스틴 샴푸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기 유찬호 씨 엘라스틴 샴푸 쓰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저기 누구야? 노유리 씨 말고 앞에 김보경 씨? 네? 김보경 씨는 무슨 샴푸 써요? 샴푸 이름 기억 안 나요? 네. 엘라스틴으로 바꾸세요. 합격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당장 카톡 보내요. 네. 쿠팡으로 엘라스틴 하라고. 엘라스틴 뜻이 뭘까요? 네, 엘라스틱에서 따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엘라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탄성이 좋다, 되게 팽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하고 제 피부하고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저기 유찬우 씨 피부는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뽕 하고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떼면 이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끔찍하죠? 그럼 저는 어때요? 이제 탄성이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탄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이 어때요? 그런 팽팽한 거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름을 탄성력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역학은 예를 들면 뭐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시작. 용수철이 질량이 예민 질점에게 탄성력을 가하면 이걸 다루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손을 뗄 거예요. 손을 떼면 얘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위로 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시 당겼다가 손을 딱 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속도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속도가 증가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속도가 생겼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일반화해서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되나요? 네. 그래서 두 글자로 가속이라고 해요. 가속은 영어로 뭐예요? acceleration이요. L이 두 개인가? acceleration. 네. 사전 찾아보세요. 모르겠다. 그래서 얘는 그 간단하게 A라고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false는 간단하게 F라고 써요. 그 다음에 mass는 간단하게 M이라고 써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역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용수철이 질량이 예민 질점에게 탄성력을 가하면 가속한다 라는 자연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힘은 간단하게 어떻게 쓴다고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F라고 써요. 그 다음에 질량은
간단하게 영어 단위 첫 글자를 따서 m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간단하게 첫 글자를 따서 a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뭘 찾았냐면 질량이 2kg고 그 다음에 힘이 10N이면 얼마? 5의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런 자연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요. 얘를 주고 얘를 준 다음에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답은 얼마예요? 5.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포기를 하냐면은 일단 역학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마음을 닫아요. 너무 역겨워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그냥 환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과연 이제 내일 모레 여기서 40몇 명 중에 몇 명이 또 올지 모르겠어요. 한 20명만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포기 안 하려고 꾸준하게 가려면 첫 번째는 차례를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영어 사전 5편을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역학은 예를 들면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용수 처리, 질량이 예민 질점에게 탄성력을 가하면 가속한다 라는 현상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는 MA라고 쓸 수 있어요. 쟤를 몇 법칙이라 그래요? 2법칙. 네, 뉴턴 2법칙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그래요. 자, 따라하세요. 질점의 가속 운동을 나타내는 방정식. 네, 5글자로 운동 방정식.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용수철이 가하는 힘을 탄성력이다라고 네이밍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세요. 네이밍은 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주체 객체 중에 주체 기준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딱 기억해 두십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탄성력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탄성력이냐면은 용수철이 힘을 가하기 때문에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힘의 종류는 누구 기준? 주체 기준이다. 요것만 딱 기억해 두십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뭐가 있냐면은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FMA 말고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용철이 질량이 예민 질점에게 탄성력을 가하면 가속한다 라는 거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총 몇 가지요? 3가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운동 방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공식이 뭐가 있어요? 일과 운동의 정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누가 있어요? 충격량, 운동량 정리가 있어요. 이 3가지를 3대 분속 도구라 그래요. 3대 분속 도구. 3대 분속 도구. 예를 들어서 내가 오운영이야. 오케이? 근데 갑자기 유찬호 씨가 이제 유찬호 씨의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고민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오운영이 나한테 이제 데려와 있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말로 설득하겠죠. 아이를. 너 이러면 안 돼. 우리 금쪽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그땐 패야지 뭐. 그죠? 그러면 이제 나는 몇 가지의 도구를 갖고 있어요. 2가지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구가 2개만 있는 게 좋을까요? 3개, 4개 이상 다양한 게 좋을까요? 그치,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다양한 게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학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물론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3가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 들으면서 창민쌤 욕하지 마세요. 뭐 이래 많아! 이렇게.
그 다음에 챕터 2 제목이 뭐죠? 3대 가속 운동이죠. 네. 그러면 아까 여기 마지막 소수로가 뭐였죠? 가속한다였죠. 근데 그 가속하는 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자유낙하, 그 다음에 원운동, 단진동. 단진동은 아까 이제 처음에 했었고 그죠? 그래서 단진동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유낙하, 그 다음에 원운동, 그 다음에 단진동 이렇게 총 세 가지. 얘 이름이 3대 가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3대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3대 가속 운동을 분석해보자. 3대 가속 운동을 분석해보자.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챕터 3는 강체역학이에요. 강체역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필통이 뭘 갖고 있어요? 필통이? 면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쌤, 부피가 있잖아요. 그치. 부피가 있는데, 부피는 차원이 3차원이고, 면적은 차원이 2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면적만 다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필통을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강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강체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고체이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물리량은 총 두 개인데, 하나가 질량이고, 또 하나가 면적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체역학을 가면은 이 두 가지 물리량을 이제 다 다룰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환불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요게 거의 첫 번째 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챕터 4는 유체역학. 이게 2020학년도부터인가? 물리 1,2에서 빠졌더라고요, 유체역학이. 그 전 세대에서는 유체역학을 물리 1,2에서 다 배우는데, 이때 빠져가지고, 약간 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배워본 사람하고 안 배워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유체는 뭘까요?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한자로. 흐를 유자이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거. 흐를 수 있는 거는 고체 말고 누가 있어요? 액체, 기체가 있죠. 그래서 액체, 기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은 이제 동맥경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 속설 아세요? 귓볼 주름 있으면은 뇌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 또는 치매가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여기 저 귓볼 주름 하나 생겼잖아요, 옆에. 네. 그죠? 저 낮에 MRI 찍고 왔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당장 죽으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연고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찍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어쨌든 혈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혈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유체역학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역학이에요. 근데 왜 얘네들을 다 역학이라고 하냐면, 자, 따라서요. 질점, 강체, 유체.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룰 텐데, 그 세 가지들은 힘을 받아야 어쨌든 움직여요. 그렇지 않나요? 물도 압력을 가해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힘이 작용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어느 단원에 다 들어있어요? 역학 단원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